앞서 보신 항목 중 몇 가지나 해당이 되시나요? 3가지 이상이면 대사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인병의 근원으로 불리는 대사증후군은 성인 5명 중 1명이 앓고 있을 정도로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출동 건강한 담화, 건담에서는 대사증후군에 대해 알아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사증후군, 이름부터가 정말 낯선데요. 질병이면서 증후군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영양소들이 혈액을 통해 필요한 곳으로 이동해서 에너지로 사용되고 남은 영양소들은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또 에너지가 부족하면 저장한 지방을 분해해서 다시 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을 대사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대사작용에 문제가 생긴 것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 이 대사증후군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대사증후군이 돌연사를 일으키는 각종 성인병의 근본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사증후군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사증후군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을 인슐린 저항성과 내장 비만을 들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서 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연소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복부 비만, 운동 부족, 과음, 과식, 흡연, 스트레스 등에 의해서 생기며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사증후군이 위험한 것은 소리 없이 증상이 진행되다가 돌연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사증후군 환자는 정상인보다 심내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서 이로 인한 사망의 위험을 높입니다. 이외에도 당뇨병은 5배, 만성 콩팥병은 최대 2.5배 위험을 높이며 간암, 유방암 등 각종 암 발생 위험도 훨씬 높습니다.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복부 비만, 특히 내장 비만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복부 둘레에도 피부와 복부 근육 사이의 지방인 피하 지방이 많은 경우도 있고 내장 사이에 지방이 낀 내장 비만이 있습니다. 젊은 여성의 똥배는 피하 지방인 경우가 많고 폐경후 여성이나 중년의 남성의 뱃살은 내장 지방으로 인한 비만이 대부분입니다. 이 중 대사질환과 관련이 많은 비만은 내장에 지방이 쌓인 내장 비만입니다. 이 내장 비만을 없애기 위해서는 식습관 개선과 함께 꾸준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OX 퀴즈를 통해 대사증후군에 관한 올바른 정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허리 둘레가 늘어날수록 사망률이 증가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허리 둘레가 5cm 증가할 때마다 사망 위험률은 1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사증후군을 진단하는 기준인 허리 둘레가 남성 90cm, 여성 85cm 이상이라면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적정 허리 둘레를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복부 둘레가 갑자기 늘어났다면 건강에 이상 신호일 수 있으니 의료기관을 찾아 진단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복부 비만이신 분들은 허리 둘레 관리를 특히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흡연을 하면 살이 빠진다고 하죠. 그래서 몇몇 여자분들은 살을 빼기 위해서 흡연을 시작하시기도 하는데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흡연으로 빠지는 살, 대사증후군 예방에 도움이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흡연과 대사증후군 발생에 대한 연구들을 종합하였더니 흡연자에서 대사증후군 발병 위험이 26%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흡연을 많이 할수록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더 컸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인 이유는 흡연이 대사증후군의 요소 중 복부 비만, 인슐린 저항성 증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흡연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발생 및 사망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흡연 중이신 모든 흡연자이신 분들은 반드시 금연하셔야 합니다. 네, 담배는 정말 알수록 백해무익한데요. 꼭 금연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른 체형 중에도 대사증후군이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요즘 마른 비만이라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팔다리는 얇지만 복부는 비만인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마른 비만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무리한 다이어트를 들 수 있습니다. 빠른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굶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 기초대사량도 낮아지고 지방보다 근육 분해가 먼저 일어나서 근육량은 감소되고 체지방량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른 비만 성인의 대사증후군 발생 위험은 정상 체지방률을 가진 성인의 4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OX 퀴즈를 통해 대사증후군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교수님,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해 좋은 꿀팁 하나 알려주시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복부 비만, 특히 내장 비만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첫 번째, 식습관을 조절해야 합니다. 체중 감소를 위한 하루 칼로리는 성별과 체중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남성은 1,500kcal, 여성은 1,200kcal 정도입니다. 잡곡밥과 채소, 단백질 등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요. 자신의 체중당 1g, 즉 체중이 70kg인 분은 70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다이어트로 인한 근육량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 주에 150분 이상 운동을 해야 합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걷기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동할 시간을 더 낼 수 있다면 근력 운동을 추가하세요. 동네마다 설치된 운동기구를 이용하거나 계단 오르기, 저항을 많이 둔 상태에서의 실내 자전거 타기도 쉽게 할 수 있는 좋은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할 때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힘을 줄 때 숨을 내쉬면서 허리가 아닌 배에 힘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모르고 계셨던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대사증후군 예방 혹은 치료를 위해서는 다 아는 이야기 맞습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고 금연하고 절주해야 합니다. 다 아는데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큰 마음 먹고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바로 가볍게 하세요. 피곤하고 힘드시겠지만 하루하루 하다 보면 더 건강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전영지 교수님과 함께 대사증후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100세 시대, 건강관리의 시작은 대사증후군 예방부터라는 말도 있다고 하는데요. 대사증후군은 성인병의 시작으로 위험을 인지하고 생활습관을 잘 관리하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생활습관들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동 건강한 담화, 건담은 다음에도 꼭 필요한 건강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